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첫 번째 챕터인 차원 축소 관점에서 선형 변환의 차원 축소 기법, 그리고 변수 추출 기법인 다차원 척도법,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 줄여서 이제 MDS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차원 척도법,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D차원 공간상에서의 객체들이 있을 때 그 객체들의 거리,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tween object distance가 저차원 공간상에서도 최대한 많이 보존되도록 하는 축을 찾는 게, 좌표계를 찾는 게 다차원 척도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예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두 도시들 사이에 비행 거리를 통해서 각각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도상에서의 최단 거리가 아닌 도로 또는 특정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을 때 걸리는 거리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스턴과 뉴욕은 206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고, 보스턴과 DC는 409만큼, 보스턴과 마이애미는 1504만큼, 이런 식으로 두 객체들 사이에 페어와이즈 디스턴스가 주어졌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차원 상에다가 각각의 도시들을 매핑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디멘전과 두 번째 디멘전 2차원 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개별적인 도시들이 하나의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은 이러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저차원상의 각각의 객체들이 갖는 좌표 시스템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으로 정의가 되고요.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이 개별적인 객체들 사이에서의 거리, pairwise distance가 바로 데이터가 갖는 특징, 그리고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하고 다차원 척도법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주성분 분석은 기초 데이터가 뭐냐면 D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n개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x는 R의 D승, 각각의 객체는 R의 D승이 되겠고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자면 로우 와이즈로 표현을 한다면 n 곱하기 D차원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MDS는 다차원 척도법은 n개의 개별적인 객체들 사이의 proximity 또는 similarity 또는 distance, dissimilarity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얘기입니다. 해당하는 두 객체들 사이의 유사도 또는 비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로 의해서 측정된 n by n의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셋의 베이스를 찾습니다. 그 셋은 무엇을 수행을 하게 되냐면 새로운 데이터 X가 해당하는 베이시스에 사형이 되었을 때, 프로젝션이 되었을 때 오리지널 베리언스, 다시 말하면 원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 베이스를 찾습니다. 그런데 MDS는 다이렉트로 베이스를 찾는 게 아니라 a set of coordinates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실질적인 객체들의 좌표 시스템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 시스템은 무엇을 보존해야 되느냐? 객체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의 아웃풋은 D차원일 때 이제 non-singular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D개의 베이스가 나오는데 그 D개의 베이스가 결국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주성분 분석에서는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응해서 D개의 아이겐 밸류, 고유 벡터와 고유 값들이 주성분 분석의 솔루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다차원 척도법은 말 그대로 D차원에서의 코디네이트, X를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스턴스 매트릭스 D에서 데이터 매트릭스 X를 찾아가는 게 MDS의 목적이고요. 데이터 매트릭스 X로부터
D개의 베이스가 되는 고유 벡터와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값들을 찾는 게 주성분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적용 가능한 커버리지 측면에서 MDS가 더 범위가 넓은지 주성분 분석이 더 넓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MDS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D차원 객체들로 D차원에서 좌표 시스템으로 표현된 X라는 객체들은 X를 통해서 X 데이터를 통해서 D라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데 D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다차원 척도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과학 쪽에서 한번 보면 실제로 우리들은 보통은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보통의 데이터를 하면 X라는 데이터를 표현을 하지만 원래부터 D라는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세 가지의 과일이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해볼게요. 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역시 사과, 포도, 바나나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개별적인 두 쌍의 과일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0과 1의 사이의 값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0의 값을 가지면 가장 낮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의 값을 가졌을 때 가장 높은 유사도입니다. 그러면 사과와 사과는 전부 1의 포도, 바나나는 1의 값을 가질 것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포도는 0.5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사과와 바나나는 0.3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포도와 바나나는 0.7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사실은 D 또는 이거는 유사성 매트릭스니까 프록시미티 매트릭스 P가 됩니다. 그런데 사과가 과연 몇 차원이냐? 사과를 뭐 예를 들어서 10차원의 벡터로 표현해 봐라 라는 요구사항을 나타내면 이거는 안 되지요. 여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PCA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보다는 MDS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PCA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MDS를 적용할 수 있지만 MDS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PCA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차원 척도법의 프로시저를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원래부터 프록시미티나 또는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선 이 매트릭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각각의 객체들에 대해서 좌표 값들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유사도 또는 거리 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 행렬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요. 임의의 두 객체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DII,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의 거리는 0이어야 되고요. i와 j 사이에 i에서 j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dij와 dji는 같아야 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여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스턴스라고 하면 삼각부등식이라고 표현되는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 ij는 중간에 임의의 점 k가 있을 때 반드시 ik 더하기 j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는 k가 i라는 점과 j라는 점 사이에 있을 때만이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i가 있고요. 여기가 j가 있으면 어떤 임의의 k가 있을 때 당연히 dij는 dik 더하기 djk보다는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같은 거는 언제이냐? k가 i와 j를 잇는 선분상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거리 행렬은 유클리드 거리 또는 맨하탄 거리 어떠한 형태의 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시밀러리티는 뭐 단순히 상관관계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자카드 시밀러리티와 같이 이미 많이 알려진 그 유사도 측정 지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환하는 작업이 뭐가 되냐면요. 다시 한번 펼쳐보자면 원래는 이제 여기서도
PCA하고 똑같은 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컬럼 매트릭스로 보겠습니다. 컬럼 와이즈 벡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X라는 데이터는 D 차원의 공간상에서 n개가 존재하는 매트릭스고요. 이거를 D라는 n by n 매트릭스로 만드는데 이 n by n 매트릭스는 당연히 이 upper triangle과 lower triangle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임의의 R과 S라는 그 인덱스가 있을 때 DRS의 제곱은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XR에서 XS를 뺀 것의 트랜스포즈에서 XR 빼기 XS.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먼저 미리 이제 목적을 말하자면 요 D 제곱 RS로부터 DRS의 스퀘어로부터 XR과 XS라는 이 벡터들을 찾아갈 거라는 게 이 MDS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 왜 하는지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씩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두 번째 스텝이 바로 Distance Information, 거리 정보를 보존하는 좌표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 Distance Matrix D에 대한 항목들, 이 값은 여기에 있는 왼쪽 값은 지금 이건 스칼라 값이죠. 그런데 D 차원의 벡터들에 대해서 벡터를 빼서 트랜스포즈하고 다시 벡터를 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스칼라 값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의 구조는 D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n by n 차원의 디스턴스 매트릭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X라는 D by n 매트릭스를 찾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거냐면요. B라는 매개체를 한번 거쳐갈 겁니다. 이 B는 n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은 R번째 벡터와 S번째 벡터의 내적 값입니다. D는 디스턴스 값이지만 B는 내적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겁니다. D라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B라는 내적 매트릭스,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먼저 구하고요. B로부터 X라는 좌표 시스템을 구해 갈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전에 이제 연산의 좀 용이성을 위해서 가정을 좀 할 텐데요. 우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모든 변수의 평균값은 0이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변수의 평균값은 0이다. 그래서 i라는 게 첨자가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변수의 인덱스고요. 앞에 있는 서브스크립트가 객체의 인덱스라고 보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r은 1부터 n까지 n개의 객체들에 대해서 i 값, 변수 값을 전부 더하면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DRS를 한번 풀어 써보면 얘를 가져와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 써보면 XR 트랜스포즈 XR 더하기 XS 트랜스포즈 XS 빼기 2 곱하기 XR 트랜스포즈 XS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 트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매트릭스 B와 매트릭스 X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식처럼 보이는데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시작점은 다시 한번 표현을 하지만 디스턴스 매트릭스예요. DRS라는 것은 XR이라는 벡터와 XS라는 벡터의 거리 행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몇 가지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R은 1부터 N까지 이 첨자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첨자인 R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R은 1부터 N까지 DRS 제곱을 N분의 1 평균 낸 거를 한번 보면요.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R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XR 트랜스포즈 XR이 나오고요. 또 R은 1부터 N까지 XS 트랜스포즈 XS가 나오고요. R은 1부터 N까지 XR 트랜스포즈 XS를
2가 해당하는 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약간의 트릭이 뭐냐면 잘 보면 첨자와 관련이 그러니까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인덱스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두 번째 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얘는 S에 해당하는 R에 해당하는 첨자인데 X의 첨자들은 S지요. 그럼 이거는 R과는 상관이 없는 첨자이기 때문에 n분의 1 서메이션 n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파트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면요. 역시 XS는 R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 모든 변수의 평균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R은 1부터 N까지 XR 트랜스포즈 이 해당하는 파트가 0이 돼서 이게 전부 0으로 날아갑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이제 XS의 트랜스포즈 XS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하는 n분의 1에 해당하는 파트를 이제 뒤쪽으로 넘겨보면 여기서 보시는 이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XS 트랜스포즈 XX만 남겨놓고 이쪽에 해당하는 파트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나오는 식입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이번에는 R이 아니라 S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자를 넣고 서메이션을 해보면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서메이션은 S인데 X에 대한 첨자는 R이기 때문에 n분의 1과 시그마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렇게 XR 트랜스포즈 XR만 남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형태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항목이 비슷한 관점으로 해서 S 남고 이 해당하는 R, XR은 이제 상수 취급을 하게 되면 이 파트가 또 0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해당하는 파트는 이제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R 트랜스포즈 XR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XR의 트랜스포즈 XR도 역시 DRX에 해당하는 부분과 XS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디스턴스 매트릭스 D로부터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 B를 구하고 이것으로부터 실제 코디네이트 매트릭스 X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메이션을 지금 두 개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은 1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S도 1부터 n까지 이 서메이션을 두 번 집어넣고 n제곱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서메이션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XR의 트랜스포즈 XR, XS 트랜스포즈 XS, 그리고 XR 트랜스포즈 XS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첨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은 R에 대해서만 있지 S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서메이션이 n하고 약분이 돼서 이렇게 n분의 1의 서메이션 r은 1부터 n까지 xr 트랜스포즈 xr로 나오게 되겠고요. 유사하게 뒤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s에 대한 부분들만 있으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서메이션이 n과 약분이 되면서 n분의 1의 서메이션 s는 1부터 1까지 xs의 트랜스포즈 xx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만 끄집어내서 보면 평균 벡터는 0이라는 우리가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파트는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트릭을 보면 사실 얘는 첨자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s를 r로 치환을 해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임의의 어떤 벡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분의 2의 서메이션 r은 1부터 n까지 xr 트랜스포즈 xr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올리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xr 트랜스포즈 xr를 이제 다 r은 1부터 n까지 서메이션 한 다음에 n분의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위에다가 목적을 한번 쓰자면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이거는 x r 빼기 xr의 ss의 트랜스포즈 xr 빼기 xs인데 이걸로부터 이너 프로덕트 b를 만들기 위해서는 xr 트랜스포즈 x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로부터 매트릭스, 실제 코디네이트 매트릭스인 스몰 x를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 중간 단계의 결과물이 BRS예요. 그러면 이 BRS는 사실은 x로 표현을 하자면 XR의 트랜스포즈 XS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D라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 한번 보자면요. 여기에 있는 XR 트랜스포즈 XS가 D라는 식에서 보면은 이 파트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이 두 개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결국은 XR 트랜스포즈 XS는 DRS의 스퀘어 빼기 XR 트랜스포즈 X, XS 트랜스포즈 X가 됩니다. 자, 앞서서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XS의 트랜스포즈 X랑 XR 트랜스포즈 XR을 구했었어요. 이거를 여기서 써먹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S 제곱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파트 대신에 지금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부호들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XS 트랜스포즈 XS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네 번째 항이 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섯 번째 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두 번째 항도 그대로 내려왔고요. 네 번째 항이 다음 라인의 세 번째 항으로 들어왔고요. 핵심 포인트가 변환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잘 눈여겨보시면 이게 결국은 n분의 1에 s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에 r은 1부터 n까지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첨자 바꾸면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정의했었던 이 파트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DRS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항으로 치환을 해줘서 지금 들어간 게 네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 써주면 이거를 A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요. ARS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DRS의 스퀘어, 그 다음에 AR.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메이션 들어간 부분, A.S도 있고 A.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D라는 매트릭스로부터 B라는 매트릭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D라는 매트릭스로부터 D 매트릭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스몰 DRS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하는 D 매트릭스의 1부터 n까지의 값들이 여기가 R번째고 여기가 S번째라고 하면 이 값이 바로 DRS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니까 DRS의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B라는 매트릭스를 찾아야 되는데 B라는 매트릭스를 찾아야 되는데 B라는 매트릭스의 BRS는 원래 우리가 찾고 싶은 좌표계의 XR 트랜스포즈 XS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X라는 것을 찾고는 싶지만 알고 있는 정보는 DRS 스퀘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B의 엘리멘트들을 R, S번째 엘리멘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라는 값들로 이루어진 연산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2페이지 동안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온 그 목적은 뭐냐면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의 각 항목의 값들을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항목의 값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여기 ARS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A 매트릭스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B라는 매트릭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의 자체가 이 여기에 해당하는 ARS에 해당하는 파트 그리고 빼기 AR.A.S, A. 이게 결국은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H라는 매트릭스와 A라는 매트릭스의 연산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 매트릭스는 이 파트가 뭐냐면요. 각각의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모든 항목이 n분의 1의 매트릭스를 뺀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매트릭스는 i는 1, 1 쭉 해서 대각행렬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거기에 대해서 n분의 1의 1 트랜스포즈라는 건 뭐냐면 모든 항목의 값이 n분의 1인 매트릭스입니다. 요거를 이제 빼게 되면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B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현재 D로부터 B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X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X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X라는 이 매트릭스 자체가 이번에는 이 n by p라고 해서 n개의 객체로 이루어진 p 차원의 매트릭스, 변수가 p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p는 n보다 작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가 n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b라는 매트릭스는 n by 그 p 곱하기 p by n에서 x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고 b의 랭크,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그 컬럼의 개수 또는 로우의 개수는 x 트랜스포즈의 랭크랑 같으니까 p가 n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p개가 나올 겁니다. 랭크 p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b는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면서 랭크 p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p개의 non-negative, 0이 아닌,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아이겐 밸류와 n-p개의 0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B라는 거는 V 곱하기 람다 곱하기 V의 트랜스포즈인데 람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서 이 그 아이겐 밸류 값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아이겐 밸류가 람다 1이 가장 작고 람다 n이 이제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V라는 이 아이겐 벡터들은 V1부터 Vn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n-p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람다 1이 가장 크고 람다 n이 가장 작은 값인데 뒤쪽에 n-p개는 제로의 아이겐 밸류를 갖기 때문에 B라는 매트릭스,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뒤에 있는 이 n은 빼버리고 다이아고널, 람다 1도 p개의 다이아고널을 갖는 매트릭스, 그리고 V라는 벡터, 아이겐 벡터들도 p개의 아이겐 벡터들만 사용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똑같이 B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자면 B1은 X 트랜스포즈여야 되니까
x를 v1 람다 1의 2분의 1로 표현을 하면 이거에 v1 람다 1 2분의 1 요 트랜스포즈를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공간이 좀 좁은데 v1에 람다 1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람다 1이 되겠고요. v1의 트랜스포즈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b1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좌표 시스템 x가 바로 주어졌습니다. B라는 인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V1 곱하기 람다 1의 2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코디네이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2013년도 고려대학교가 아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일 때 이제 김성봉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재미삼아 해봤던 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거 되게 옛날 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 이름도 옛날 정당이죠. 민주당, 한나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기권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서로 유사하게 투표를 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도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299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 1부터 첫 번째 국회의원부터 299명의 국회의원까지 1번부터 299개까지 대략 한 1000개 이상의 법안에 대해서 전체 법안 대비 공통적으로 찬성했거나 반대한 비율들을 이용을 해서 proximity matrix 또는 유사도 행렬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distance matrix가 될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x를 2차원상에다가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이분 아직 이제 은퇴하기 전이시니까 이회창 씨도 여기에 있고요. 뭐 김용호 당시의 국회의장, 조경태 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인가요? 그 분도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2차원상의 좌표계에 보면 아무래도 당의 중지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투표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메인 그룹, 민주당의 메인 그룹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게 중도에 국회의원들도 중도에 다른 뭐 국회의원이었다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도 퇴진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마이너한 그룹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을 특정한 차원의 벡터로 처음부터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수행했던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해서 서로 비슷함은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비슷함을 측정한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서 MDS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2차원상의 좌표계로서 사람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뭐 그 이상의 차원에도 얼마든지 MDS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